여름 휴가를 많이들 다녀오실 텐데 요즘 휴가를 떠나서 비어있는 집을 노리는 빈집털이가 늘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데요. 휴가 기간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 경찰서장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자 빈집털이법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절도 봄에게는 네. 이 휴가철이 어떻게 보면은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연 한 2만 건의 절도 사건 중에 20%인 3천 건이 이 7, 8월 휴가철에 집중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나 범인들이 노리는 집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연립하고 범죄자들이 어디가 더 침입하기 쉬울까요? 아, 쉬운 곳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원룸 같은 곳이 감시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침입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총 범죄, 절도 범죄 한 반수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합니다. 침입로가 여러 군데라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10건 범죄 중에 한 5건 정도는 단독주택이 목표가 된다. 예. 근데 빈집털이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교묘해진다고 하거든요. 예. 어떤 수법들을 쓰고 있나요? 예전에는 그냥 빈집에 침입했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현관을 통해서 침입했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는 지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관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은 좀 도둑 중에서도 제일 똑똑합니다. 예. 제일 많이 침입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요리할 때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방. 창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할 때 문 열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 창문 상당히 비좁거든요. 과연 도둑이 그쪽으로 해서 침입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도둑들이 자기 몸을 갖다가 확 줄여가지고 그 안으로 침입합니다. 요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디지털 도어록 네네. 이것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첨단화되어 있는 거죠.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디지털 도어록에 비밀번호까지 알아낸다는 겁니다. 네, 조금 약간 황당하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다는 말씀이신데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어떤 수법으로 집을 털고 있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한 남자가 난간에 매달려 옆 베란다로 옮겨갑니다. 열린 문을 밀치고는 집 안으로 침입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쳐 구속된 31살 이모 씨는 서울과 충청 지역 등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10여 분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낸 사례도 있었는데요. 울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복도의 방범창을 뜯어낸 뒤에 범행을 니꺼 저질렀습니다. 같은 걸 한번 찍어가지고 딱 꺾었더라고요. 그 방범창을 그래가지고 딱 자기 문만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른 뒤 원룸에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복도 천장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화재 감지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빈집에 침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보니까 각 가정마다 취약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를테면 창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배기가스 베란다. 같은 예, 거, 예. 난관 예.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룸 같은데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스 배관을 타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옥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비좁은 목욕탕 어떤 창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들도 이걸 하려면은 상당히 운동신경이 발달해야 되고 네. 또 등산 같은 것도 잘 해야 한다 이거죠. 옥상에서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옥상, 그러니까 등산화 같은 걸 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끈끈이 이 장갑 같은 것도 일부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휴가철에 특히나 이렇게 빈집털이범들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요즘에는 배기가스관에 형광물질을 발라놓는다 그래요. 이게 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형광물질을 발라놓으면은 도둑이 가스 배관을 통해서 할 때 이 옷에 묻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범인을 검거할 때 형광물질이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형광물질을 발라놨다고 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방하려면은 이 형광물질을 발랐다라는 걸 표시하면 좋죠. 근데 요새는 이 가스 배관에 또 가시철망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올라가지 못하도록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식용유까지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끄러지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둑들도 그걸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장갑을
하고 침입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예. 앞서가는군요. 예. 근데 요즘에 그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들 많이들 붙여 놓으시잖아요. 이게 정말 안전할 거라고 믿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디지털 도어록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비밀번호 알아내기 위해서 가장을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해가지고 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비밀번호를 누르는지 다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 번호 체크 이걸 한다는 겁니다. 예. 휴가 좀 오래 집 비울 때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덜어 이렇게 현관문 불도 켜놓고 집안일 좀 환하게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범인이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에 사람이 없잖아요. 예, 예. 사람 없다. 들어가면은 이거는 범죄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디오를 켜놓거나 TV를 켜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빈집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도둑들은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라디오가 켜 있거나 TV가 켜 있으면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빈집을 가장한 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초인종 이 소리를 갖다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예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리가 아예 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장치를 묵음처럼 한다고요?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또 간혹 좀 과감하게 통유리를 그냥 망치로 깨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안 들키나요? 예. 소리가 이 와장창. 망치에다가 이 수건을 갖다가 감싸 놓습니다. 그래서 때린다 하더라도 소음이 적게 나거나 네. 또 소음이 나도 사람들이 이거 집수리 중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올라온다 이거죠. 미리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시험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만큼 지능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또 SNS 통해서 자신의 일상, 특히나 휴가철에는 어디 여행 간 사진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럼 내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도범들도 연구를 하거든요. 이 집이 언제 비인 집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동호회를 통해서 나 어디 여행 간다. 네. 이때 빈 집이다라는 걸 알려주면은 그 집은 쉽게 또 위치까지 알게 되면은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이거 겁니다.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휴가철에 빈집털이범이 많아지다 보니까 휴가 갈 때 집을 지켜주는 똑똑한 IT 기술들 그리고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한 주부가 집을 나서기 전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킵니다. 로봇 청소기가 청소도 하면서 집안 경비도 맡는데요. 침입자가 있으면 곧바로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까지 해줍니다. 또 다른 주부의 경우 집을 비울 때마다 하던 걱정이 사라졌다는데요. 누군가 집에 침입하면 곧바로 경고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새로운 보안 서비스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안도 CCTV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현관에 누구세요? 빈집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조명도 켜놨다가 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맞습니다. 누구나 네. 저런 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우리가 휴가철에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정 장치를 완벽하게 해야 되고요. 네. 이 웹캠이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거를 비용이 적습니다. 설치해가지고 내 휴대폰하고 연계해가지고 내가 휴가를 갔다 하더라도 내 방 안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파출소에 가면은 내가 빈집이다 신고할 수 있고 파출소에서 조그마한 비상벨, 붙이는 비상벨을 나눠줍니다. 네. 그거를 침입하기 쉬운 곳 이런 데다 붙여놓으면은 예를 들면은 목욕탕 환기구다. 거기를 뜯는다 하면은 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이 자기의 위치를 알게 돼가지고 못하게 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파출소에 가시면 그러한 용구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상의하시면 그냥 좋습니다. 가서 요청하면 그냥 나눠줍니까? 무료로? 무료로 줍니다. 예, 그렇군요. 예. 빈집 예약 순찰제는 뭐예요? 이 파출소에서 빈 집을 신고하면은 파출소 직원이 그 집에 대해서 순찰을 좀 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파출소 직원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로 어려울 수 효과는 있겠다. 잘 없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 장치를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참고하셔서 마음 놓고 안전한 휴가철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